그치. 근데 그래도 오늘 좀 놀았으니까 내가 최대한 빠르게 할 테니까 7시보다 조금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 안 돼도 어쩔 수 없이 할 거야. 조금만 해볼게요, 여러분. 알겠죠? 잘 들어봐봐. 자, 가봅시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새로 나랑 만난 친구들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이따 단톡방에다가 초대해주고 유튜브랑 다 알려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녹화된 영상들은 다 확인하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남은 게 얘들아 이제 뒤에 2차 방정, 뭐죠?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끝나고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단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고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고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일단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빠르게.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조건 3차 그리고 4차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3차, 최고차항이 3차 혹은 최고차항이 4차인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탐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 어차피 알다시피 2차 방정식에서도 방정식을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 보통 물어보는 게 항상 근이라는 거야. 해라는 걸 물어보지.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차 방정식을 갖다가 접근을 하실 때 당연히 근을 구하는 게 핵심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고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방식은 딱 유일무이하게 하나예요. 유일무이하게 하나야. 무조건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수분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조립제법이 있을 거고요. 그 앞에서 그 인수분해 단원을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5가지 방법 알고 있잖아. 그래서 조립제법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호 2차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게 x4제곱 이렇게 나왔던 거 있잖아. 뭐 2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그치? 이런 식으로 보기 2차식 같은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 2차식을 갖다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 x제곱을 이렇게 치환해서 하는 것도 있었으나 뭐 얘를 이제 강제합차 공식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2x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풀어주세요, 근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들 얘 보시면 몇 차식입니까? 4차식이죠. 4차식이죠. 네, 4차식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전개해가지고 조립제법으로 풀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뭐가 보이니까? 공통이 보이니까 이 놈을 갖다가 치환해가지고 바라보면 되겠죠. 그러면 차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낮아지는 거 보이니 얘들아? 보여요? 차수가 자연스럽게 2차로 낮아졌죠? 그러니까 훨씬 더 풀기 수월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공통 부분 치환하는 인수분해 방법이 5가지 중에서 2번째 있었거든요. 그쵸? 빨리 그렇다고 해줘. 배웠잖아. 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마이너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하나 더 있냐면은 상반식 혹시 기억해요?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나랑 함께 했던 친구들은 얘를 갖다가 이미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3월부터 나랑 만나가지고 했던 친구들은 내가 시험 전날에 갑자기 야 혹시 몰라서 이래가지고 개념 하나 문제랑 해서 보내준 게 있을 거야. 이 상반식을 가지고 우리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었어. 이 상반식이 뭐냐면 개수가 대칭인 구조로 나오는 식이에요. 개수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대칭인 구조로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를 간단하게 적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것도 상반식이에요.
가운데 요 2라는 개수를 기준으로 여기 개수 1, 여기 개수 1. 대칭이거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요런 거. 어때요? 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2 개수 똑같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개수가 어때? 대칭인 구조 괜찮냐? 네, 이런 걸 무슨 식이라 한다고? 상반식이라 한다고.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이 상반식을 오른쪽에다가 는 0이라고 붙여버리는 순간 얘는 방정식이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x값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럼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상반식, 상반 방정식. 구분은 굳이 할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개수가 대칭이라는 독특한 구조라는 건 일단 기억을 좀 합시다. 오케이? 그럼 얘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 방법을 배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근 영차에서 열심히 구할 거야. 열심히 구할 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2차 방정식도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근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근들을 뭐 더한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 근이라는 것의 뭘 쓸 거냐면 성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 근의 성질은 크게 또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 2차 방정식 기억하시죠? 효연아, 근계관 기억하지? 그치? 근과 계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내용을 똑같이 배울 거고요. 근계관을 배울 거고 그 근계관 말고도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혈례근 성질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 그래서 요 근과 계수 관계, 혈례근 성질 이렇게까지를 보시면 고차 방정식은 끝이 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독특한 고차 방정식이 하나 있거든요. 독특한 고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 독특한 고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선행해 본 친구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제곱했을 때 1 나오는 거,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까지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배울 겁니다. 추가적으로 배울 거야. 자, 오늘은 스피디하게 얘들아 여기까지만 잠깐 나가볼 거니까 계속해서 가볼게 얘들아. 여기까지 큰 그림 알겠니? 근을 구할 거고 근을 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 하나씩 볼 거고 근을 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쓸 거냐? 근에 대한 성질들을 쓸 거겠지? 그리고 독특한 고차 방정식도 배울 거고. 오케이? 현재 교육과정상 그러니까 자, 이 내용을 하나씩 봅시다. 자, 일단 일반적인 고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3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써볼게요. 그럼 3차 방정식이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3차항부터 시작을 해서 상수항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식들을 갖다가 3차 방정식이라 하겠지. 나만 덥니 얘들아? 너 왜 이렇게 덥냐? 윤소야 졸려? 기도하는 것 같은데? 3차 방정식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 3차 방정식 문제에서 근 구하라고 한다고 해보자. 근을 구하라 했으니까 무슨 분해를 해야 해? 인수분해 하겠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방법을 우리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볼 거야. 3차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면은 쪼개지겠지. 그것 중에 첫 번째 1차식 이렇게 쪼개질 수 있겠죠. 이게 됩니까? 그럼 얘들아 결국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나온 게 1차식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반드시 3개 중에 하나는 0이 돼야겠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0이던가 네가 0이던가 너가 0이다 푸는 것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뭐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풀 때 다 했던 거잖아. 이렇게 나오시면 네가 0 or 네가 0인 거니까 x값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이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인수분해를 잘해주면 특히 아마 조립제법이 되겠죠. 니은자 그려서 하는 거. 하다 보면은 1차식 3개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0 되는 거, 0 되는 거, 0 되는 거 찾는 건 너무 쉬운 거니까 뭐 쉬운 문제, 너무 괜찮은 문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조금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가 예를 볼 수 있어요. 1차식이 하나가 나오나 그 남아있던 식이 1차식으로 쪼개지지 않고 2차식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흡사 예를 들면 어떤 식인 거냐면 x 빼기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x, x, 3, 1 써가지고 더 이상 1차로 쪼갤 수가 없잖아. 괜찮냐?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얘를 가지고 어거지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이대로 둬야죠. 그러니까 1차식 한 개와 2차식 한 개 이렇게로 쪼개질 수 있겠다. 괜찮니?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요 앞에 있는 1차식이 0인 것을 풀거나 또는 요 뒤에서 0인 것도 나올 수 있으니 이렇게 근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잘 들어보자. 자, 여기 1차식에서 나오는 근을 갖다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고요. 알파라고 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근을 갖다가 누군지 모르니까 베타랑 이거 뭐라 그러게? 감마라 그래요. 베타랑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베타랑 감마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 베타랑 감마는 서로 같은지 다른지 모르죠. 그건 뭐 식이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서 근의 공식 써봐야 아는 거 아닌가? 제 말 이해됩니까? 그쵸? 네, 아직 몰라요. 자, 어쨌든 나는 근이 3개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같을 수도 있으나 일단은 문자들 3개로 표현을 해봤어. 이해됐죠?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여기서 물어봐요. 퀘스천 해놓고 얘네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어때야 돼? 다 달라야 되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일단 여기에 있는 2차식 근 2개 나와야 되죠.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2개잖아. 그치? 근 2개 나와야 되는데 그 둘이 서로 또 어때야 돼? 달라야겠네. 그러니까 베타랑 감마랑은 달라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커야겠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베타랑 감마가 다를 거 아니겠냐? 됐어,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내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썼기 때문에 베타랑 감마 이 둘은 다르겠지만 아직 알파가 얘네랑 다른지 같은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파 역시 베타랑 달라야 되고 알파 역시 감마랑도 다른 숫자여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알파가 2차식의 근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쓸게. 알파가 2차식의 근이면 안 됨. 그렇기 때문에 x는 알파를 2차식에 대입했을 때 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립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해야 되겠죠. 알파가 근이면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수가 없더라까지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얘들아, 오늘 할 내용 지금 여기 내가 물결 밑줄 칠 내용까지 해서 오늘 할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요 내용이야. 잘 들어봐. 최대한 빨리 끝낼 거니까. 자, 성립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베타랑 감마도 다르고 알파도 베타랑 감마가 아닌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구나 하고 끝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어떤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냐면요. 한 실근과 중근을 갖도록 하여라.
중근을 갖도록 하여라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실근 하나랑 무슨 근? 중근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중근 나오려면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아? 2차식 봐야 되겠죠? 내가 늦게 끝난다고 뭐 미리 말을 해가지고 니네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자, 봐봐요. 자,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 중근이 2차식에서 나오는 경우 일단 써볼게요. 됐어요? 중근이 2차식에서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쓸 거냐면 2차식에 무슨 별식이 제 말 들려요? 무슨 별식이? 판별식이 얼마면 돼? 0이면 되는 거지. 됐어? 2차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결국 베타랑 감마가 어떻단 소리야? 같단 소리 아니냐? 맞냐? 그래. 2차식에서 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둘이 같아야 되고 얘네 둘이 같으란 소리는 2차식의 판별식이 0, 중근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쓸 거라고요. 됐어요? 아, 그러면 중근 같도록 내가 만들었지.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하나의 실근이 더 있어야겠네? 맞니? 그러니까 한 실근, 즉 x는 알파는 이해가 되잖아 지금, 그치? 얘는 여기서 근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미 여기서 베타랑 감마가 같다라 그랬어. 그럼 얘는 이미 베타 중근이야. 근데 만약에 알파를 여기 대입했는데 또 근이 돼버리면 알파랑 베타가 또 같단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근 3개가 겹쳐버리잖아. 이해가 되니? 그렇기 때문에 한 실근 알파는 2차식의 근이면 된다, 안 된다? 근이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x는 알파를 2차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주면 될 거예요. 얘들아, 이해돼요? 얘들아, 너네 이 큰 그림 틀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이걸 먼저 이해를 해보고 숫자 있는 식으로 연습해봐야 돼요. 어차피 우리 쉬운 문제 풀고 맞출 게 아니잖아. 어려운 문제 맞출 거니까 이 생각을 가져가자고요. 큰 틀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실근과 중근을 갖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또 있지. 또 있어요. 여기서 중근을 갖지 않나.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거야. 즉 베타랑 감마 서로 다른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윤서야, 나가. 어디 기도를. 베타랑 감마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중근이 있어야 되기 하기 때문에 이 알파가 이 둘 중에 하나랑 겹치게 만들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베타랑 감마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베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알파, 베타 되게 하면 알파가 중근, 감마가 하나의 근. 이렇게 구조로 만들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두 번째 파트는요. 1차식의 근이 2차식의 한 근이 되는 경우, 이렇게 쓸게요. 혹시 민지랑 효원이 글씨 알아보겠니? 못 알아보겠다고 말하기 어렵겠지? 못 알아보면 얘기해. 뭐라고 썼는지 물어봐. 자, 1차식의 근이 2차식의 한 근이 되게 만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일단 x는 알파를 2차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일단 쓸 거야. 그래야 근이니까 2차식에서.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근 베타랑 감마가 서로 달라야 되잖아. 왜냐면 알파가 여기 나왔을 때 근이라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얘가 알파란 소리니까 알파랑 감마가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야 되니까. 맞냐? 그래서 두 번째는요. 2차 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떤 걸 쓸 거냐면 2차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볼게요.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 베타랑 감마가 일단 등장했어. 그리고 앞에서 어떤 근 하나가 나왔어. 맞지? 근데 우리는 중근과 또 하나의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누군가가 겹쳐야 될 것이고 그 겹치는 걸 얘랑 둘 중에 하나랑 겹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요 알파가 여기랑 겹쳐야 되니까 이 자식의 근이구나.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이구나 를 쓴 거라고요. 되셨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를 잘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알아듣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줄지만 여기서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 나오게 만들 수도 있겠지.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 얘들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 근 몇 개예요? 무조건 3개죠. 무조건 3개지.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건 뭔 소리예요? 그 3개가 다 하나란 소리야. 겹쳤단 소리겠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지라는 소리는 여기서 나오는 근 알파가 여기서 무슨 근의 역할도 해줘? 중근의 역할도 해주면 돼요. 알파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라고요. 얘는 가능성이 좀 낮아요. 원래 다루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고일 과정에서. 자,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합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얘들아 얘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얘거나 뭐 요거 이게 좀 더 쉽긴 하지. 이거니까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실 거고 4차 방정식을 살짝 보시면 4차 방정식은 당연히 이렇게 4차식부터 해가지고 A, B, 2일 걸 2, 그치? 이렇게만 쓸게요. 쓸 거고 이거 내가 이거 안 적었네요. 3차 방정식이니까 제일 높은 차수가 3차여야 되지. 그럼 요 3차 항이 죽어버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쵸? 중요하게 여겨줘야 돼. 자, 4차 방정식 봅시다. 4차 방정식도 인수분해하는 게 어떻게 있을 거냐면 1차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주 쉬울 거예요. 다 1차만 나왔으니까. 안 할게. 네가 0, 네가 0, 네가 0, 네가 0에서 4개 구하면 되잖아. 그쵸? 두 번째. 내가 글씨가 안 보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그럼 얘도 아까랑 좀 비슷한 논리 같지 않냐? 뭔가 2차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1차로 안 쪼개졌다는 소리거든? 얘처럼 1차 2개로 쪼개지면 좋을 텐데 안 쪼개진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봤던 요 내용들, 여기 있는 베타 감마가 서로 다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필요하고요. 그것들이 알파랑 겹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또 해봐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일단 유형부터 정리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다 하기 싫지, 너네 다. 이렇게 돼요. 2차랑 2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1차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없어요.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요. 3차가 무조건 1차는 하나 뱉기 때문이야. 1차 하나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3차 방정식이 무조건 하나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건 이거 증명은 나중에 미분적분을 배워야 알아요. 배워야 알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 말을 믿고 가면 돼.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큰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일 것이다. 1번은 너무 쉬운 거고 2번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나와 있는 근인 알파와 베타가 여기서 나오는 근 감마와 여기서 나오는 근 이렇게 쓰고 델타라고 좀 읽어볼게요. 델타라고 좀 읽어볼게요. 자, 이 델타에 대해서 얘네가 겹칠까 안 겹칠까, 얘네가 중근일까 아닐까, 이런 내용을 여기서 했던 고민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할 거야. 근데 내가 감히 예측을 해보건데 어차피 여기서 중근이냐 서로 다른 실근이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이거 어차피 너무 복잡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복잡한 내용을 오류 없이 내다보면 본인들이 힘들거든? 근데 내가 아는 광영 선생님들의 특성상 그 고민 잘 안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낼 거냐면 3차식에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만 일단 잘 합시다. 알겠죠? 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보여진 요거 2차랑 2차가 나온 형태, 요거 형태에 대해서 살짝 좀 봐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차피 앞에 거에서 근, 뒤에 거에서 근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도 얘들아 2차식이니까 근은 무조건 두 개일 텐데 그 두 개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도 마찬가지로 둘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극단적으로 얘가 허근일 수도 있지. 얘도 허근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실근이냐 허근이냐 허근이냐에 대한 문제가 보통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판별식을 이용하자라고 적고만 넘어갈게요. 난 지금 얘들아 가이드라인만 주고 있는 거야. 큰 틀에 대해서. 이 생각이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가 조금 탈바꿈이 될 때마다 너네 혼동 올 거니까 이거 잘 숙지하길 바래. 알아듣겠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어차피 다 할 줄 알 거니까 내용 정리를 따로 하진 않을게. 그냥 문제 풀 때 내가 두 가지 유형 다 보여줄게요. 넘어가시고요. 공통부분 치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쌤이 썼던 거 이 문제 기억하지? 뭐 이거였었나? 그치? 아까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뭐 플러스였나? 이런 거 하나 이제 A라고 바꿔서 푸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A 뭐 이렇게 인수분해 이렇게 해줄 거고, 다시 A를 이걸로 바꿔서 뭐 이제 써주는 거겠죠. 이것도 우리 인수분해 할 때, 공통부분 치환해서 인수분해 할 때 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냥 는 0만 추가된 것 뿐이야. 방정식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문제 풀 때 할게요. 알겠죠? 자, 저기 써져 있는 저 내용만 기억을 잘해주면 돼.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또 나오는구나. 상반식 봐야죠. 이렇게 쓸게. 상반, 방정을 괄호치고. 개수가 대칭인 구조. 봅시다. 극계관을 할 수가 있을까? 자, 개수가 대칭인 구조 볼게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런 식이야. 가운데 있는 C라는 개수를 기준으로 요 C라는 개수, 그러니까 2창이 되겠지? 요 2창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 이렇게 대칭인 구조예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첫 번째 가운데 차수로 양변을 나누자라고 할 거예요. 가운데 차수로 양변을 나누자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숫자를 얘들아 이제 집에 여러분들이 개념이 적긴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써볼게. 1 이렇게 써볼게요. 문자로 하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이렇게 좀 써볼게. 개수 대칭인 거 보이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 보이죠? 네. 양변을 가운데 차수로 나눌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풀이를 한번 써볼게요. 가운데 차수가 몇 차예요? 2차죠? 2차로 나눌 거야. 는 0이라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똑같은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눌 거야. 그래주면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윤서야. 그치? 이제 안 졸리지? 아직 좀 그래? 그래? 그럼 조금 약간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해봐봐. 그러면 잠이 잘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누고 나서 내가 뭐라 할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것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여 식을 정리할 겁니다. 자, x 플러스 x분의 1을 뭘로 하겠다고요? 새로운 문자로 치환할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해놓고 치환을 좀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요것들은 얼마냐면 2a인 거 보이지? 그리고 여기 3도 있으니까 3이라고 쓸 거고, 나에게 남은 것은 얘거든, 얘. 이거.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살포시 제곱을 해주면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 같은 게 나오니까 제곱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a제곱인 거 보이나? 괜찮니? 되면 좀 끄덕끄덕 좀 해줘 얘들아. 나와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2를 넘기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a제곱 빼기 2는 0까지.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었구나. 나쁘지 않죠? 됐고요. 시연에서 식 정리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a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a 값 구하기가 수월하죠. 이는 a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결국 a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괜찮나요? 네, a 값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요 상반 방정식, 요 방정식은요 x에 대한, 즉 4차 방정식이지,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얘에서 근을 구하세요라는 건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나는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다시 a에다가 그 숫자를 넣어서 x를 구하러 갑시다. 그래서 쓸게요. 네 번째, a 값을 x 플러스 x분의 1과 이 값이라고 하자. 값이 x 플러스 x분의 1과 같음을 이용하여 이거 좁아. 이용하여 x 값을 구하자. 해볼게요. 나는 네 번째. a 값은 1이야.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야. 근데 a는 x 플러스 x분의 1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 될 건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쵸? 얘를 갖다 풀 건데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한 게 이게 x가 분모에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양변에다가 뭘 곱해서 시작할 거냐면 x를 곱해주고 시작할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짓을 해도 문제될 거 없잖아. 맞냐?
그래서 x들을 곱해주면 이 주어진 식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왔죠. 그럼 이제 x에 대한 2차 식인 거니까 x가 구할 수 있네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근이죠? 민지는 알지? 무슨 근이야? 허근이죠 여러분. 판별 쓰면 알잖아. 허근이니까 그냥 x값 구해주시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이렇게까지 나와서 x값이 나오시더라. 알아듣나요? 알아들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워라. 더워라. 얘들아, 질문 하나 해볼까? 이제 근거 계시간 다음 시간에 하자. 여러분들 어차피 오늘 의욕도 없으니까. 칠판도 지우면 그렇잖아. 그럼 지금 대답을 잘해봐. 몇 차 방정식이야? 그럼 근이 몇 개야? 4개지. 근은 무조건 4개지. 근데 그 근 4개 중에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 2차 방정식도 근 무조건 몇 개예요? 무조건 2개지. 근데 그 2개 중에서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었고. 맞아요? 근 4개여야 돼. 근데 여기 보시면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일 마이너스 루트 3i 허근 2개밖에 안 나왔거든? 이거 왜 이래?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왜 이러는 거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그러니까 각각 중근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2개, 이거 2개에서 근 총 4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4차 방정식은 허근만 몇 개 가져요? 4개를 갖는다는 소리야. 봐봐. 알고 가면 나중에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건 유형이 이런 걸 다루는데 좋은 게 봐봐. 내가 어쨌든 A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었고 이게 지금 식이 복잡하니까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었고 그 A가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만 얘들아 쌤이 가운데다 잠깐 쓰고 지울게.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은 여기다 쓰자. 보시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식이잖아요. 맞나요?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 식이지. 그럼 봐봐. 내가 양쪽에다가 곱하기 x제곱해도 상관이 없죠. 나 지금 원리 설명하는 거야 얘들아. 들어봐. 생각을 넓혀야지. 해주시면 얘들아 얘도 x 2개 얘도 괄호가 2개니까 괄호 하나랑 x 하나씩만 미리 곱할게요. 그럼 요 식이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약간 이상하네. 얘가 x 곱하기 x 곱하기 x 요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곱해버리면 결국 얘가 지금 x 플러스 x 요 놈의 전체 제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 요 2차 방정식 자체가 몇 번 있어요? 2번 있는 약간 완전 제곱식 느낌이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네모 박스에 대한 근이 아까 했던 이거였거든. 맞니? 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거든. 근데 그게 2개나 있으니까 각각 중근으로 들어가서 얘도 2개, 얘도 2개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마이너한 내용이긴 해. 마이너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 나올까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어렵게 나온다면 건드려요. 허근 가지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애들한테 이러면 큰일 나잖아. 딱 문제에서 뭐 어떤 뭐 철수가 상반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근이 이렇게 나왔대. 그래 놓고 뭐 선택지 4번에 요 방정식의 근은 두 허근이다. 이래버리면 이거 맞는 거 틀린 거야. 아니죠. 각각 중근, 중근이라서 두 허근이 아니라 네 허근이에요. 네 허근. 알겠나요? 알겠죠? 가능성은 낮은 알고 있읍시다. 어렵게 나올 때 나오니까. 자, 그럼 이렇게까지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근의 성질부터 해가지고 독특한 고차 방정식까지 해서 개념 설명을 끝내고 이 문제까지를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는 우리 5월 9일 걸로 적혀져 있긴 한데 여러분 내가 이쪽 부분은 숙제 내지 않을게요. 프린트는. 그냥 오늘 집에 가서 개념 정리 잘 하시고 효연아 근데 필터건 꺼내져 있어야지. 개념 정리 잘 하시고요. 잘 하시고 내가 센에서만 A단계만 몇 개 조금 낼게요. A단계랑 B단계 조금만 낼게요. 약속할게 20문제 미만으로 언더로 낼게요. 그건 좀 풀어올 수 있죠?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리고 이따가 두 친구는 내가 카톡 링크 보내줄 테니까 잘 들어와. 늦지 않게. 저거 찍어.